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돼 구금돼 있는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긴급 투입된 전세기가 빠르면 내일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미국 측 역시 막바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면 이르면 모레 귀국도 가능한 시간표인데요. 먼저 박윤수 특파원 리포트 모시고 곧바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르면 한국 시간 내일 오전 우리 국민들을 데려올 전세기가 인천공항을 출발합니다. 368석을 갖춘 대한항공 보잉 747 기종으로 구금된 300여 명을 한꺼번에 태울 수 있습니다. 전세기는 미국 현지 시간 10일 오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일 새벽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해서 대기하게 되는데 정부는 전세기가 도착 당일 미국을 출발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 기업과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별도의 시설에 구금된 여성 직원들은 이민 단속국 직원으로부터 수요일, 즉 10일 출소할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회사 측에 전했습니다. 현재 현장 대책반이 여권 발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알려져 출국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기 미국 측 협조를 잘 받아가지고 여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다 해결하고 나가고 있다. 미국과의 협의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리 국민들은 엿새간의 구금 생활에서 풀려나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인 모레 늦은 밤에 인천공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귀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체포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귀국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이 향후 미국 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 측과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 정도 석방이 지연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진 출국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만약 불법 체류가 인정된다면 그 기간에 따라 미국 입국이 몇 년씩 금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양국 협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구금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에 최고 수위의 유감과 우려를 전달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협상 테이블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번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체포와 구금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미국 이민당국의 조치를 부당한 침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실에 이런 기류와 함께 쇠사슬까지 동원한 구금 사태로 불거진 국민적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고. 귀환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업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미국 정부도 알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은 조만간 미국 백악관과 협상 테이블을 꾸릴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취업비자 쿼터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만을 위한 취업비자 발행 역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비자 문제는 행정부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의회의 입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앞서 미국의 출입국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구금된 이들에 대해 추방될 것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퇴거하라는 통보를 사전에 보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들어본 적 없는 얘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러한 혼선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의 빠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크리스티넘 국토안보부 장관이 조지아에서 한국인들을 구금한 건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구금된 우리 국민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추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So many of those individuals that were detained through that operation in Georgia, we are following the law. They are going to be deported. 우리 정부가 한미 관계 등을 감안해 자진 출국 형태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는데도 미국 출입국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불법과 부정적 의미를 강조하는 추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추방은 재입국이 어렵다는 점에서 자진 출국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 장관은 또 구금자 중 소수의 인원은 범죄 활동에도 연루됐다며 사전에 불법 체류자에 대한 퇴거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There, a few of those had criminal activity beyond just being here past final removal orders. 하지만 합작법인에 공동 투자한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단속 이전에 미국 당국으로부터 직원들에 대한 퇴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사를 담당한 현대 엔지니어링도 사전에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청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통보 같은 거는 받은 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갑자기 나왔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도 미국 당국자가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동맹인 한국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KT 휴대전화 가입자들로부터 소액 결제를 통해 수십만 원씩이 빠져나간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KT 자체 조사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해커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유령 기지국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빼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KT 이용자가 가상 기지국이 설정된 지역으로 들어오면 정보가 그냥 빠져나가는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셈인데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먼저 김윤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소액 결제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선 KT는 광명 일대의 휴대전화 접속 내용을 조사하다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KT 휴대전화 가입자의 통화 이력인데 연결된 기지국 아이디는 KT가 관리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KT는 특정 지역에 5개의 기지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화 이력 조사에서는 기지국이 6개나 나온 겁니다. 기지국 하나는 해커들이 만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KT 기지국이었던 겁니다. 이 가상의 유령 기지국은 도대체 뭘까? 전문가들은 불법 해킹을 위해 만들어진 사설 기지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 가상 기지국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휴대전화가 접속이 되고 고유의 가입자 식별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해킹당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소액 결제 사태가 특정 지역에서 무더기로 발생한 것도 이런 방식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런 해킹은 국내에서는 처음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실험실에서나 보던 초유의 사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사례가 없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어떤 이 통신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의 해킹은 가상 기지국만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기부 관계자도 KT 조사 결과 미상의 기지국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소액 결제가 이 미상의 기지국을 이용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내용에서도 드러나지만 KT 전산망 자체가 해킹됐을 가능성은 사건 초기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인하던 KT는 관련 보도 나흘 만인 어제 저녁에서야 해킹당한 걸 인정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했는데요. 지난달 6일 있었던 사건이 첫 사례라 본다면 KT는 무려 한 달 동안이나 해킹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뜻입니다. 이어서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경기도 광명시 소액 결제 사건은 지난달 27일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매일 쓰는 카카오톡이 다른 기기에서 접속했다며 로그아웃이 됐고 바로 49만 5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에 따르면 이미 유사 사건이 지난달 6일 영등포에서도 있었습니다. 네이버 앱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는 알림이 뜬 뒤 바로 49만 5천 원짜리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겁니다. 이 사건이 동일범에 의한 소행이라면 KT 전산망은 이미 한 달 전부터 해커의 소나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KT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4일 언론에 처음 사건이 보도됐을 때도 해킹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KT는 어제 저녁 7시 16분 인터넷진흥원 키사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해킹당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KT는 MBC와의 통화에서 지난 7일과 8일 저녁 사이에 과거의 침해 사고 흔적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상황을 파악한 뒤 24시간 이내에 관계 당국에 신고를 했다며 늑장 신고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킹 경위와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가 해킹된 것은 없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자기 쪽만 주장하면 안 되죠. 나중에 만약에 원인이 KT가 제공한 게 돼버리면요. KT는 확인 안 한 책임도 있고요. 실제 발생했는데도 신고 안 한 책임도 발생합니다. KT의 정식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즉각 KT의 자료 보전을 요구하고 어젯밤 현장에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공격 방식이 이례적인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14명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